네, 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무시 이츠 조교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계 핫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주 52시간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일 4.5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관련한 이슈가 일찌감치 떠올랐었는데요. 백지원 조교님. 네,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 특별법 관련 발언은 오락가락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은 국가 유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도입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할 의사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R&D 핵심 인력이 3, 4일 밤샘 근로를 하는 것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해서는 일률적으로 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향으로 직결된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이제 개정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 52시간 특례를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여당은 이에 더해서 건강보호 조치, 또 추가적인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들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한진희 조교님. 저는 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시간의 어떤 유연성을 찾아야 된다 또는 이제 노동시간의 총량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좌장으로서 중재를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한 논의보다는 단순히 좀 헐뜯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짜뉴스들이 퍼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을 포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3일에 있었던 토론회를 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뭐 주 52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뭐 찬성을 한다 또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노사가 서면 합의로 52시간 상한제를 결국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 토론회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거 2시간 반짜리 토론 영상을 다 안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이제 토론회에서 노사 간의 이 양측의 입장에서 노동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계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이제 양측의 생각과 그 차이를 모두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모두 좀 터놓고 이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52시간 상한제,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간의 총량을 늘리자는 얘기는 주요 골자가 아니었습니다. 재계 쪽 역시도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니까 반도체 산업에 특정해서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직군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연봉은 약 1억 5천 정도의 고소득자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시간을 좀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반면에 요약을 하자면 지금 근로시간의 예외제도로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어디에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의 총량인 52시간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좀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입장, 한진희 조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 선회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선회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손영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뭐 인권 변호사를 거쳐서 또 이제 사실 노동운동가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그 노동계의 입장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 각계 단체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차이를 좀 좁혀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국민적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한 공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판단은 좀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모든 입장들을
이 테이블 위로 올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기존의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토론의 자리에서 보니까 나는 사실 노동계에 가깝지만 이라는 네네. 전제를 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백조기님? 저는 차라리 52시간에서부터 한 60시간 정도로 상향하겠다라고 했으면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 또 청년층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안타깝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것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강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수록 국가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개인은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뻔한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20세기에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노동운동가로 보는 것은 비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언제나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또 미국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중국의 CS에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또 견제를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52시간 관련해서도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 항상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살짝 우클릭하는 척 했던 이유는 저는 이게 민심을 따르려다 보니까 근로시간 유연화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좌파로서의 레거시, 민주당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민노총 같은 지지 기반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발을 뺀다거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은 저는 그냥 모두에게 공분을 사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정체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라는 것 외에는 좌파적인 이념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가령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지난 대선 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경제적인 이해도 굉장히 미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도 공당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게 정치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악성 종양을 좀 제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없게 되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재명밖에 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이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52시간제 총량을 늘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합의점을 어느 정도 이룬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적 성향이다 이런 얘기로 좀 호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민주당과 같은 거대 정당의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보적 가치를 또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더더욱이 좀 이게 우리가 한쪽의 일방의 어떤 얘기만 듣지 말자 해서 모두 논의선상에 끌어들여가지고 치열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좀 도출하자. 라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만 해야 돼라고 좀 단정을 지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의 주체 또는 그 폭을 어떻게든 캡을 씌워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간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반대로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안에서 친기업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의 입장도 들으면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나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비판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해야 돼라고 자꾸 이렇게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당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 차라리 우리 당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잘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좌파들이 너무 많아서요. 좌파 같은 이념 얼치기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물을 많이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파적 관점에서 근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하고 싶은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해서 본인의 소득을 벌고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근간 이념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 발목 잡지 말자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추가 근로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획기적인 방안들 앞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교섭단체 연설이 우리 사회의 토론 주제를 던졌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라는 걸 언급하면서 4.5일제를 제안했거든요. 두 분 어떠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4.5일제도 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다면 대신에 이제 근로하는 시간 내에서 본인이 일을 추가적으로 근로하는 거에 대한 제약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6일치 일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OECD 같이 이렇게 뭔가 해외적인 지표가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전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산업 특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책 논의를 하려고 가다 보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뭔가 유럽의 사례, 뭐 미국의 사례 이렇게 아무거나 짜맞추기 하듯이 좀 사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정책이 오염된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우리 상황에 가장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말이 오락가락하고 특별한 정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민주당이라는 좌파 정당이 있으면 좌파적인 이념을 명확히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조금 그 정당의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진희 조교님 짧게 네, 어떻게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구태 정치에 좀 답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 4.5일제를 뭐 거쳐서 주 4일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 이제 가야 될 뭐 미래와 어떤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을 보게 되면 연간 1915시간이라고 해요. 그 OECD 기준으로 해서 5위인 정도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노동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강요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장시간 노동 체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벗어나서 뭔가 준엄한 노동 시간의 원칙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르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19년에 이제 ILO 제1 협약 원칙과 1944년에 보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던 필라델피아의 선언 정신을 좀 환기를 좀 하고 네. 나아가야 할 때가 좀 분명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이제 0.7%의 그 우리가 위기의 저출산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빼놓을 수가 자, 없을 이제 것 얘기를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정리를 좀 같아요. 하자면요. 네. 일과 생활의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ILO 조사 결과 노동 시간의 단축이 생산성 증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기업에도 이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 없는 어떤 우리가 정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